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야마모토는 어느 정도 레벨의 투수인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B.com이 오늘 이제 FA 선발 투수 랭킹 탑 10을 발표를 했는데 야마모토가 역시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단 선발 투수 랭킹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공개된 메이저리그의 이 탑 20 뭐 이런 걸 살펴보더라도 1위는 오타니, 2위는 야마모토 거의 고정인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놀라라든지 스넬이라든지 그레이, 소니 그레이 뭐 이런 선수들 다 제치고 아직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않은 선수가 투수 랭킹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제 각종 매체에서 예상 몸값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그냥 이제 야마모토 같은 경우는 2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성적인데요. 23경기에서 164이닝을 소화한 동안 평균 자책점이 1.21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승 6패를 기록했고요. 탈삼진도 169개, 이닝당 1개가 넘는 탈삼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싸이영상인 사하무라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3년 연속 사과망, 다승 부문, 평균 자책점 부문, 승률 부문, 탈삼진 부문까지 다 싹쓸이를 했고 뭐 퍼시픽 리그 MVP도 2차례 그리고 2년 연속 노히터 게임까지 뭐 일본에서 쌓을 수 있는 기록들은 모두 다 쌓은 야마모토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인 투수로 비교를 하자면은 다나카, 다르비슈 이 정도 급이거나 오히려 일본 리그 성적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포스트 시즌 때는 뭐 지바롯데 상대에서는 첫 번째 등판에서 7이닝 5실점, 그 다음에 재팬 시리즈 한신 상대로도 1차전에서는 5.2이닝 7실점으로 좀 가을 야구는 약하구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6차전에서는 9이닝 동안 1실점 역투를 펼치면서 이 완투승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일본 리그에서 이런 압도적인 성적이 또 있고 그 성적을 가능케 한 이 구종 완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야마모토가 던지는 구종은 패스트볼, 그리고 주무기인 스플리터, 커브, 커터, 슬라이더 이렇게 5가지 구종이 있는데 역시 패스트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0.9km였습니다. 근데 매년 이 패스트볼 구속이 상승을 하면서 올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3km, 마일로 환산했을 때도 95마일이나 기록을 했었죠. 이게 규정이닝 채운 NPB 선발 투수 중에서는 단연 1위라고 하고요. 올 시즌에 특히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패스트볼의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이 패스트볼의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 패스볼을 많이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일본 리그에서 압도적인 구속도 있겠습니다만 낮게 떨어지는 주무기 스플리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스플리터를 결정구로 쓴 658번의 승부에서 무려 221번을 삼진 처리. 그러니까 32%는 결정구로 스플리터 던지면서 다 삼진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헛스윙 비율도 25%를 기록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헛스윙 비율이 굉장히 적은 리그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커트를 하려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25% 정도의 이 헛스윙 비율이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못 맞추면 헛스윙이고 맞추면 일단 뭐 땅볼이 유도되는 구종이기 때문에 올해 164이닝을 던지면서 홈런 딱 2개밖에 맞지 않았거든요. 9이닝당 피홈런으로 봤을 때는 0.11개. 와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 메이저리그의 장타력을 생각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피장타 억제 능력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주무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종이 역시 커브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던지면서 야마모토 선수의 이닝 소화력도 늘어났는데 이 사실 두 가지 주구종, 이 패스트볼이나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 기준 몸쪽으로 좀 파고드는 구종이거든요. 이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일링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커브를 섞어 던지면서 반대편 우타자 상대 종으로 떨어지면서 달아나는 구종까지 추가한 게 야마모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레퍼토리의 다양화가 가능했던 그런 구종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45km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급 조절을 가져가기에는 살짝 이 아쉬운 면이 있는 고속 스플리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커브를 통해서 야마모토가 완급 조절을 가져가는 부분도 일본 리그에서 성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렇게 구종 완성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와 볼배한 면에서 피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치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돋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이 선수는 일본 에이스답게 제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산 9이닝당 볼넷이 2.1개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일본 리그에서 그만큼 공격적인 피칭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구위가 압도적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WBC 때 다들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이 좌우로 코너웍도 상당히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야마모토 선수의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역시 작은 신체 사이즈, 그러니까 즉 롱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178cm에 80kg. 그러니까 180이 안 돼요. 이게 사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신장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이 이제 190cm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12cm나 지금 평균 신장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 뭐 시대를 풍미했던 투수 이 린스컴과의 비교인데요. 린스컴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상 신체 사이즈 180cm에 77kg의 작은 체구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구위, 뭐 뚝 떨어지는 스플릿핑거 체인지업으로 리그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린스컴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기량 하락을 겪었었는데 거기에는 구위 감소가 있었고 뭐 투구 메커니즘이 살짝 복잡하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잃어버리면서 구속을 잃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신체 사이즈가 아무래도 적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량 하락이 빨리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좀 메이저리그 구단들 중에서 일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도 2021 시즌 전까지는 풀 시즌을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잔부상이 조금은 있는 그런 선수였고 한 차례도 200이닝을 돌파해 본 적이 없다라는 점도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나카라든지 아니 뭐 다르비슈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뭐 이닝 히터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일본에서 보여줬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닝 소화 부분이 아쉽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말했을 때 NPB 리그에서 그만큼 혹사를 안 당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더 건강하게 길게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현지 매체, 그러니까 미국 매체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수 중에 또 다른 선수가 있죠. 바로 페드로 마르티네즈인데 페드로 마르티네즈는 잔부상이 많긴 했습니다만 180cm라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구위 그리고 제구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롱런을 하면서 사이영상도 3번 차지하고 200승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마모토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는 미국 현지의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투구폼 역동적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선수 본인이 유연하고 또 이제 이 비슷한 구종을 가진 것 같아요. 패스트볼의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뭐 야마모토 선수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떨어지는 이 체인지업이 또 가지고 있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는 주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에이스들이 왔을 때 항상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NPB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미끄럽기 때문에 이 회전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패스볼 구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마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겹쳐서 이제 부상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사실 일본 에이스들이 그냥 그대로 미국에 오지 않아요. 사실 미국에 오고 나서 다르비슈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선수들을 살펴보면 기쿠치도 올 시즌 반등했을 때도 그렇고요. 센가 코다이도 그렇고 컷 패스볼, 투심 패스볼 이런 변형 패스볼을 하나씩 장착을 하면서 결국에 메이저리그에서 한 단계 발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터를 던지긴 합니다만 일본 리그에서는 흔히 말하는 고속 슬라이더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발전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이 NPB 리그 성적이 직접적으로 메이저리그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에서의 살인적인 등판 스케줄을 또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요것도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임은 분명한데 이 일본에서의 활약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몸값도 2억 달러 이상이잖아요. 이 그렇죠. 2억 달러 이상의 몸값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등판한 센가 코다이한테 야마모토 빨리 뭐 사야 됩니다. 왜요? 포크볼러로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올 시즌에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성공적인 신인 시즌을 보냄으로써 이제 일본산 포크볼러에 대한 미국 야구의 이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야마모토에 대한 이런 평가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야마모토 선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그냥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도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